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1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스왈로스가 쉬었고 SNS 아무 말 대잔치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잠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졌었고 SNS 11번째 시간 때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죠, 다원 씨? SNS 11번째 SNS가 아니죠. 스왈로스 11번째 시간 때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스왈로스 11번째 시간에서 기억 못 하나요? 다비드 씨 혹시 들으셨나요? 저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 아, 지금 사실 저희가 스왈로스 11번째 시간 때는 그 한화 이글스의 연패 탈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방금 이제 다원 씨가 이분을 또 불러가지고 좀 새로운 목소리가 새로운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원래 이렇게 다원 씨, 채원 씨, 현우 씨, 민수 씨까지 해가지고 총 5명이서 이제 민수 씨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저희가 한 2달 정도는 조금 좀 색다른 방향으로 녹음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새로운 분을 모셨어요. 인사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다비드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온 다비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풀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풀네임은 좀 긴데 네. 다비드 야콥 켈처라고 다비드 하는데요. 야콥 네, 켈처. 그냥 짧게 다비드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까지 해주시고 좀 여러분들도 다비드 씨를 이제 청취자분들도 듣고 좀 외국인도 그 팟캐스트에 또 참여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가 아무래도 다비드 씨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오셨고 독일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합니다. 네, 당연하죠. 이게 네. 분데스리가에서도 빠삭하셔가지고 아마 저희랑 계속 같이 녹음하시면서 분데스리가를 계속 맡게 되실 텐데 혹시 각오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그 일단 분데스리가뿐만 아니라 3부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팀이 3부거든요. 좀 마음이 아픈데 3부까지는 잘 알고 정보를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다비드 씨 한국말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거의 대한 독일인이에요. 네, 대한 지금 독일인. 방금 다원 씨보다 잘하잖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얼굴, 새로운 목소리인 다비드 씨와 함께 스왈로스 12번째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유럽의 각국 축구 리그들이 재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도 우승팀이 결정이 났고 예. 어디죠? 바이에른 뮌헨이 또 했네요. 8연패 와, 우승을 8연패. 했습니다. 와, 그건 뭐 라리가랑 프리미어리그보다도 더 그니까요. 독식인데 그 정도면 뭔가 제어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좀 아쉽죠. 이번에 도르트문트 경쟁을 잘 했는데 그죠? 예. 네, 마지막에 뮌헨이 거의 완벽한 시즌 후반을 치러가지고 네. 그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풀이 네. 이제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우승을 또 거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저번에 아쉬웠다고 딱 달았는데 이게 예. 잘 마무리됐더라고요. 리버풀이. 네, 첼시가 이제 맨시티를 잡으면서 리버풀의 우승이 결정이 났죠. 네. 그리고 뭐 세리에아가 아나 프리메라 리가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를 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직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좀 활발하게 재개가 돼가지고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밤에 또 잠을 못 이루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막 점점 열을 가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관중을 부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혹시 네. 그런 소식은 없던가요? 뭐 외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관중 허용에 대해서 아직 그러니까 특히 유럽은 아직 얘기가 없는 게 네. 아무래도 아직 좀 심하잖아요. 좀 심하긴 한데 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지금 관중 일부 허용을 아, 토론하고 있지만 네.
반응은 딱히 좋진 않아요. 그렇죠. 좀 아무래도 뭐 재정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중 일부 허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정말 구미가 당기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게. 네, 특히 이제 분데스리가 마지막 라운드 같은 경우는 경기장 앞에서 팬들이 모인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일부 허용을 하면 또 그런 그렇죠. 것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잘 꼼꼼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협회에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사건이 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고 좀 감소 추세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중 허용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짧게 재개된 유럽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뛰던 강정호 선수, 전 넥센 히어로즈 소속이었던 강정호 선수가 국내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월 말에 이제 국내 복귀 의사를 밝혔고 6월 23일이었죠. 기자들 앞에서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었고 사실 강정호 선수가 이 사과 기자회견을 가진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을 때부터 여론, 뭐 팬들, 언론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우선은 그 시작부터가 조금 되게 애매했던 게요. 강정호 선수가 이번에 사과하게 된 계기가 음주운전을 무려 3번이나 그렇죠. 3번이나 했고 그리고 그거를 먼저 자진 신고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처음 2번은 이제 넥센 히어로즈 소속일 때 네. 저질렀던 음주운전이었고 네. 그래서 이 음주운전 그때 당시는 또 문화 자체가 뭔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은폐하고 숨기는 그런 문화가 네. 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고 그때 당시 강정호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고 복귀를 이제 할 때쯤에 한국에 와서 또 음주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 각종 사건 사고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의 이 음주운전 3번 삼진 아웃에 의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싸늘했죠. 여론이 싸늘을 했고 강정호 선수가 그래서 뭐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책임 징계를 받고 메이저리그에서 좀 출장을 하지 않다가 돌아는 왔어요. 메이저리그에 돌아가서 네. 경기를 뛰었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에는 방출이 당했죠. 그렇죠. 방출을 당하고 소속팀을 찾다 결국 못 구해서 우리나라로 복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비드 씨도 이 소식을 또 한국에 계시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조금만 들었는데, 네. 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이 내용을 듣고? 일단 음주운전은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되게- 반살인행위죠. 네. 네, 그렇죠. 되게 무책임하고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맞습니다. 하고 그것도 처음 한 거는 한국에서 뛸 때였나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몇 년 지나면서 여러 번 해가지고 약간 선수가 또 배운 게 없다고 보고 그러네요. 사과한 것도 약간 대중의 약간 압박감을 느끼고 나서 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떠밀려서 사과했다라는 그런 좀 네. 느낌을 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기자회견을 제가 오늘 라이브로 봤었는데 네. 그때 당시 기자분들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뭐 굳이 돌아오셔야 되냐? 굳이 한국 복귀가 강정호 선수가 계속해서 주된 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야구로 보답하겠다. 그리고 유소년 선수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 내 음주운전 잘못을 좀 회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얘기하신 거는 강정호 선수한테 너가 돌아오지 않는 게, 강정호 선수가 돌아오시지 않는 게 오히려 그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냐. 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도 이제 삼성 라이온즈 박한희 선수가 네. 그때 당시에 전날에 끝내기 안타를 치고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마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자고 일어나서 술이 본인은 술이 다 깼다고 생각을 했고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음주운전이 걸려서 박한희 선수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네. 보면은 또 강정호 선수보다 혈중 농도도 낮았대요. 그렇죠. 물론 뭐 혈중 농도가 낮고 높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잘못을 했죠. 그쵸, 맞죠. 아무리 자기가 자고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도. 그런데 이제 박한희 선수는 은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강정호 선수는 무려 3번이나 해놓고서도 다시 한국에 돌아오겠다. 내가 야구로 보답하겠다. 흔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킹구로 보답하겠다. 뭐 킹구로 갓답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저께였죠. 그저께 이제 28일에 네. 강정호 선수가 인스타를 통해서 자기는 이제 복귀하지 않겠다. 네. 라고 복귀 처리 선- 의사를 예. 내비쳤죠. 내비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한간에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키움 히어로즈가 강정호 선수의 보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키움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야구 팬들의 그 비난 여론을 좀 의식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강정호 선수의 복귀를 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해놓고 네. 키움이 안 받는 것보다는 강정호 선수한테 이야기를 해서 너가 직접 복귀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좀 의견들이 좀 대다수여서 아, 네. 그게 좀 우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강정호 선수 이야기를 길게 해봤으니까 강정호 선수 말고도 뭐 각종 스포츠 뭐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쵸. 뭐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박한희 선수도 음주운전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는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도 그 도박으로 인해서 72경기 출장 정지를 받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네, 그쵸. 뭐 안지만 선수 같은 경우도 원정 도박 그리고 뭐 그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로 지금 유튜브나 개인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일화들을 좀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징계 수위 지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이 징계 수위가 되게 좋지 않다. 네네. 너무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그 다비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왜냐면 이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해외에 계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그 또 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씨가 준비해온 이야기. 네, 일단 이런 일들이 많은 이유는 약간 스포츠 선수들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되게 좋아한다. 근데 그것도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사건은 마르코 로이스 사건입니다. 로이스는 음주운전이 아니라 운전 면허 없이 몇 년간 오, 운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거는 2014년에 훈련 후에 네. 에스턴 마틴을 타고 네.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 전까지도 계속 음주운전을 하고 네. 있었던 건가요? 그때 딱히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면허 확인하려고 한 이유는 아마 그 차가 되게 눈에 띄어서 경찰이 확인하셨던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면허가 없고 그 신분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서류 시스템을 네. 확인해서 마르코 로이스가 운전 면허가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5번이나 속도 위반으로 잡혔는데
그때는 경찰이 무면허인 것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왠지. 진짜요? 네. 오. 네. 그래서 로이스가 이제 벌금 54만 원을 한 번에 네. 54만 원. 54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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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4만 원이라고 해서 그거- 생각보다 세진 않네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와. 원으로 하면은 7억 3천억 원. 7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단에서 내린 징계인가요? 아니면은 국가에서. 국가에서 54만 네. 유로. 아마 그 7억. 7억 원의 그 징계가 되게 많은 돈이어서 아마 그래서 구단에서 따로 벌금을 내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리고 이 사건 일어난 후에 로이스 선수가 바로 운전학원을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요. 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54만 원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랑 네네. 비슷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로이스 선수의 연봉을 보니까 그 약 860만 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13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네. 7억이면은 와, 연봉의 거의 10% 가까이? 근데 이게 만약에 로이스 선수가 아니었어도 7억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와, 아마 다른 일반인이었어도. 네. 뭐 로이스보다 조금 못하는 분데스리가 선수여도 그거 아마 1년에 번 돈 다 날리는 네. 정도. 다 날리는 정도죠. 와, 그러니까 로이스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뛰는 선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과속도 많이 하셨다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로이스 선수가 또 빠른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피드를 즐기는 선수다 보니까 좀 예. 그랬는데 이게 면허까지 없으니까 그래도 면허는 따고 좀 과속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네. 보면은 또 독일에서는 징계가 참 꽤 무거운 것 네. 같아요. 이거. 근데 뭐 물론 국가의 징계긴 하지만 네. 7억 정도 때렸으니까 사실 분단에서 네. 더 받기가 네. 좀 미안했겠죠. 미안하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뭐 벌금도 벌금인데 이게 아무래도 운동선수들한테는 좀 많이 버는 선수들한테는 이 벌금이라는 것 자체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그냥 내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보면은 가장 좀 큰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출장 정지가 네.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거 로이스 선수의 징계도 자체 징계는 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살짝 그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유럽 쪽은 약간 개인 생활이랑 네. 그 프로 선수 생활을 약간 구별을 구별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래서 따로 출전 정지는 없다.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벌금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핀란드에서 네네네. 특히 속도 위반 같은 경우는 그 벌금을 내면 그 사람의 연봉의 퍼센트로 내는 거예요. 오. 그 정해진 약간 어떤 금액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약간 아프게 하도록 오. 그렇게 맞,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의 법들이 이제 그렇다라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벌금이 좀 정해져 있고. 약간 범위가 정해져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연봉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낸다. 약간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근데 요거는 이제 나라마다 차이가 다른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얘기를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랑 선수로서의 문제를 좀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관대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논란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인식이 좀 팽배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강정호 선수가 국내 복귀 의사를 밝혔을 때 1년 정도 선수 자격을 정지하겠다라고 KBO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고 났었을 때도 이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좀 관대하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팬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때 뭐 이순철 해설위원 같은 경우도 KBO가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보고만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다른 리그보다 그 어떤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그 빈도나 그런 어떤 교육을 못 받아서 뭐 한 행동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해요. 다비드 씨가 봤을 때 우리나라 이 프로 선수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프로 선수들이 그런 사건 사고의 모습 그리고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그 빈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야구도 잘 모르겠는데 그 K리그에서 제가 기억나는 건 딱히 그 수원 삼성의 김윤선 선수 그렇죠. 2년 전에 네네네. 음주운전 맞아요. 하고 나서 계약 해체 네, 해제했죠. 한 거. 예. 그 심지어 그때 주장이었죠. 그렇죠. 네.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특히 약간 그 음주운전 비교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선수들. 맞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속도 위반 같은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약간 너무 선수 개인 생활에 막 관심 있고 어떻게 보면 침략하는 건 좀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건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로 선수로서 그쵸. 유명인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약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롤 모델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교육을 잘하고 저도 약간 그 협회에서 징계를 주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강정호 선수가 일단 1년 정도 자격 정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이 선수들마다의 형평성이 어긋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예전에 SK 와이번스의 강승호 선수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물론 구단 징계긴 했어요. 구단에서 임의 탈퇴를 시켜버렸고 그러니까 임의 탈퇴라는 거는 이제 뭐 거의 방출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는 이 원소속 구단이 허가하지 않는 한 다른 팀이랑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징계인 거죠. 구단 자체 징계. 네. 그리고 뭐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KBO에서 이제 징계를 내렸고, 그리고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도박을 해서 72경기 원정 도박을 해서 72경기 정도 징계를 받았고, 그런데 사실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두산 베어스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뺑소니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방출을 안 당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마다 다르고, 또 약 같은 경우도 프로 스포츠 선수로서 이 금지 약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산 베어스의 김재환 선수는 금지 약물을 복용을 하고 10경기 정도 출장 정지를 당했었는데, 뭐 그 뒤에 뭐 짐 아두치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금지 약물에 걸렸을 때, 뭐 최경철 선수는 정말 길게 그때서야 이 약물의 위험성을 알고 뭐 36경기 정지, 뭐 이렇게 크게 정지를 그때 이제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뭔가 통일하고 그 정확한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담원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처음 걸렸을 때뭐 네. 36경기 이렇게 징계를 내렸다 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시작해서 이제 약간 복용 수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징계를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다비드 씨가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자면 프로스포 선수는 약간 자기들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롤모델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강정호가 뭐 강정호 선수가 그 선수들 그 어린 선수들한테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복귀 의사를 밝히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롤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안 좋은 모습을 선례를 만들어 주는 게 정말 그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전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음주운전이나 그런 뭐 선수의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징계가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약물 얘기로 넘어와가지고 네. 이 선수들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그 매수나 뭐 승부 조작 같은 경우에 징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명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북현대가 그 매수를 한 팀으로도 유명하고, 네. 그리고 프로야구에도 뭐 박현준 선수나 그다음에 이태양 선수, 지금 SK에 계신 이태양 선수가 아니라 전 NC 다이노스 이태양 선수, 그리고 뭐 여러 선수, 문성현 선수도 있을 거고, 그 승부 조작,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다, 뭐 이런 일들이 네.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이 승부 조작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네, 있긴 있죠. 네, 그 좀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주시자면 또 어떤 팀이나 뭐 선수가 있을까요? 이제 유럽의 가장 유명한 거는 유벤투스 그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유벤투스. 네, 유벤투스는 2006년인가? 네, 아마 그랬던 것 승부 같은데. 조작을 아마 회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되게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니까 이제 2부로 강등시켰죠. 그렇죠. 그 독일도 2004년에 함부르크와 그 하위권 리그 팀 4부인가? 네. 이랑 경기할 때 그 심판이 매수했대요. 오, 그래서 그 심판은 아마 지금 아예 밴 당한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물론 아직 그 전북도 사실 승점이 삭감이 되는 징계를 받기는 했었는데, 네. 유벤투스처럼 이렇게 강등이 된다거나 뭐 요런 징계의 내용들은 좀 사실 아직까지 기준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외국들의 선례도 좋은 선례도 많이 따라가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선수들 개인 관련된 문제에서는 구단에서는 터치 안 하지만, 네, 이게 진짜 스포츠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은 확실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니까는 선수뿐만 아니라 그 리그에 대한 신뢰도가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확실한 구분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저희가 뭐 강정호 선수의 최근 이슈를 기반을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행히도 뭐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강정호 선수가 복귀를 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프로야구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래도 그나마 강정호 선수의 복귀 미 의사가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다비드 씨 이렇게 처음 녹음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뭐랄까 좀 긴장했는데 네네네. 예, 잘 돼가지고 진짜 저보다 말 잘하시던데요?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다비드 씨 목소리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독일 축구, 해외 유럽 축구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네,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도 얘기하면서 그렇죠. 좀 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라면, 운동을 하는 선수라면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비드 씨 말씀해 주신 대로 롤모델이 항상 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 조심해서 그리고 운동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저희는 이런 주제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항상 좋은 주제로만 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뭐 자라나는 꿈나무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여러 위치에서 있는 선수도 마찬가지고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 스왈로스는 이렇게 징계와 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재밌는 이슈를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